안녕하세요, 행복인들. 오늘은 김소연 시인이 쓴 마음사전에 대한 책을 읽어볼 거예요. 마음사전은 2008년도쯤에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4년 된 책이죠. 이 책에는 우리의 마음, 기쁨, 소망, 슬픔, 질투, 연민, 희망, 권태, 쓸쓸하다, 외롭다, 공허하다, 결핍, 허기, 평화, 허전하고 무료한 거에 대한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전이니까 풀어 쓴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 기쁨. 행복은 스며들지만 기쁨은 달려든다. 행복은 자잘한 알갱이들로 차곡차곡 채워진 상태이지만 기쁨은 커다란 알갱이들로 후두둑 채워진 상태다. 기쁨은 전연성이 강하지만 행복은 전연되기 힘들다. 남의 기쁨에는 쉽게 동조하지만 남의 행복에는 그렇지가 않다. 약간의 질투와 약간의 모호성,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남에게서 전연된 기쁨은 그러나 오래가지도 않고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다. 금세 잊는다. 그렇지만 남에게서 전연된 행복은 오래가기도 하거니와 자기 것이 된다. 그만큼 느리고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얻은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렇지만 빠르고 간단한 것들은 느리고 꼼꼼한 것만 못하다. 소망, 희망. 소망과 희망에 대한 풀이를 읽어드릴게요. 소망은 지니고 태어나고 희망은 살면서 지니게 된다. 소망도 희망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희망은 행운이 필요하고 소망은 신의 가호가 필요하다. 때로 소망은 조금씩 옷을 젖게 하는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와 있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이루어냈다는 자각이 크지 못하다. 다만 다른 소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예전의 소망이 벌써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챈다. 그에 비하면 희망은 이루어졌을 때의 자각이 분명할 뿐더러 희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희열이 가라앉은 후 내내 품어왔던 희망을 이루고 난 후 이제는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 희망은 그래서 독한 허물을 자식처럼 품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평안하다, 그 다음에 편안하다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편안함을 좋아한다. 편안한 사람, 편안한 공간, 편안한 시간. 편안하다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손끝에 있고 모든 것이 입안의 혀와 같다. 그리하여 어떤 욕구도 없이 이완되어 있다. 평안하다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평화도 안정도 태풍의 핵처럼 정지되어 있으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 몸은 평안한 상태에서는 조금의 의욕을 남겨놓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줄 안다. 조금의 의욕과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한 평안함은 스스로가 속해 있는 관계와 장소, 시간 따위를 잘 영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어떤 욕구도 없이 이 완된 편안함은 스스로가 속해 있는 관계와 공간과 시간 등을 돌보지 않는다. 조용한 시골로 가족이 여행을 떠났을 때 모두가 평안을 느끼는 반면 집에서 느끼던 나의 편안함에 누군가의 수발이 전제될 때가 많은 것처럼 나의 편안함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대가로 치르지만 나의 평안함은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공동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슬프다, 구슬프다, 애달다, 비애, 애전하다, 서럽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자, 그럼 슬픔에 대한 걸 읽어볼게요. 슬픔은 모든 눈물의 소곡과도 같다. 무슨 연유로 울든 간에 그 가장 안쪽에는 소곡과도 같은 슬픔이 배어 있다. 감격적인 순간에도 참회의 순간에도 한의의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할 슬픔에 둘러싸여서 눈물을 흘린다. 그럴 때의 슬픔은 정황에 대한 격리 때문에 찾아온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격리, 세상에 대한 소외, 자신의 생을 입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속적 호흡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겹겹이 껴입은 옷들을 벗고 속옷차림으로 세상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격리 때문만으로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격리의 정반대 상황인 합일이 함께 적용되어야만 한다. 정황에 대한 격리와 더불어서 격리된 정황에 합일될 때 슬픔은 온전히 가능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격리의 정황 앞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한다. 우리가 이별 때문에 슬픔을 겪는다고는 하지만 이별이라는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정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정황과 합일되었을 때 가없이 슬퍼지는 것이다. 이별 앞에서도 슬프지 않다면 그 정황에 대해서조차 격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직 슬프지 않다. 그래서 슬픔은 무방비 상태에서는 느낄 수가 없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을 때 슬픔은 깨달음처럼 찾아온다. 연민, 가엾다, 동정심, 불쌍하다, 애처롭다, 딱하다. 이성복 시민의 남의 금산이라는 시를 읽어볼게요.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어때요? 연민이 느껴지나요? 슬픔은 정황에 대한 격리 때문에 생기지만 연민은 대상에 대한 합일에서 생긴다. 슬픔은 정황에 대한 격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격리된 정황에 감정적으로 합일되었을 때 생기지만 연민의 진행 방향은 그 반대다. 연민은 대상에 대한 합일과 몰입이 진행된 후 연민하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한꺼번에 이 세상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생긴다. 격리가 정신을 명료하게 한다면 합일은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격리된 상황에 대한 명료한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그 상황에 합일되면서 점점 몽환적이게 된다.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에는 합일된 감정 때문에 몽환적이었다가 이 세계와 격리되어 가면서 점점 명료한 감정으로 변해간다. 그런 까닭에 슬픔은 눈물에 가속이 붙지만 연민은 그렇지 않다. 물론 독한 자기 연민과의 조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다. 그때에는 슬픔과 연민이 100년 만에 재회하는 연인처럼 서로 꼭 껴안은 채 떨어지려 하질 않는다. 슬픔과 연민이 자기들끼리 지나치게 포옹해 있는 순간부터 슬픔과 연민의 주인이자 대상인 나 스스로는 소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소외가 못내 아쉬워서 더더욱 눈물이 난다. 그때에는 울어버림으로써 눈물로써 그 집착을 떼어낼 수가 있다. 어때요? 연민, 가엾다, 동정심, 불쌍하다, 애처롭다, 딱하다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진이라서 그러나요? 마음 사전? 마음이 진짜 어렵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에서는. 그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나의 마음을 사진으로 풀어 썼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진으로 풀어 한번 써볼까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사진을 한번 풀어 쓰는 작업을 이 봄에 할까요? 봄맞이를 마음을 풀어 쓰는 걸로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해봐요. 행복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행복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